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면봉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봉, 화장용, 이런 식으로 영상을 시작하는 건 좋지 않겠지만 오늘은 먹선을 지우는 시간입니다. 이건 에나멜 신너예요. 굉장히 오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다 쓰지 못한, 그래서 이 통이 좀 부식되면서 부푼 느낌이, 너무 많이 담겨있는 걸 살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작은 용량의 병을 여러 번 쓰는 게 하나를 이렇게 관리하면서 오래 쓰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봉에 에나멜 신너를 적신 다음 먹선을 닦아내는 겁니다. 이 영상은 어제 업로드 되었을 예정인 어떤 이거 같은 날 영상 찍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작 이거 하는데 뭐 이틀씩이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번 영상에 어떤 댓글이 달려 있어도 이 영상에서 피드백을 해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상마다 어떤 그런 댓글이 많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아서 피드백을 하는 영상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잉여 먹선을 닦아내고 있는 거죠. 원하는 부위보다 튀어나와 있는 먹선을 이렇게 면봉을 사용해서 닦습니다. 이 닦는 시간차도 좀 중요해서 아주 오래 말린 다음 이렇게 닦으면 잘 안 닦여요. 그래서 힘을 주면 본래 살려야 하는 먹선까지 지워지고, 그렇다고 먹선을 넣자마자 바로 닦으면 너무 쉽게 지워지는,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적당히 시간을 두고 괜찮은 타이밍에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날씨나 계절에 따라 틀리겠지만 1시간 정도 건조시킨 다음 닦고 있어요. 그리고 조립하지 않고 먹선을 지금 먼저 넣는 이유는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순전히 귀찮기 때문이에요. 조립을 한 다음 먹선을 넣으면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먹선을 지울 때 부품 사이사이에 파고들기가 어렵고, 그리고 먹선을 더 조금 넣는데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하면서 넣으니까 어울리는 부분, 안 어울리는 부분, 그런 것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울리든 어울리지 않든 일단 다 넣는 방향성인 거죠. 굉장히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하는 경우에는 부품을 먼저 도색해서 거기에 이렇게 먹선을 넣고 조립하거나 하진 않아요. 분명히 그건 조립을 해서 완성하고 가조립을 푼 다음 도색을 하고 거기에서 먹선을 넣고 마감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가조립해서 어떤 먹선만 넣고 추후에 봐서 부분 도색이나 아니면 마감재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 거의 마감재도 안 올리고 두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 방식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너무 잘하려고 하면 더 안 좋게 되거나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 수습을 해 나가는 그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먹선 넣는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면봉 리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면봉 리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거 100개입 종이봉 재질 화장용 면봉. 화장용 뾰족한 타입, 끝부분이 뾰족해서 눈 화장을 수정할 때 편리합니다. 이건 좀 더 다른 톤으로 해볼까? 아니야, 그냥 안 할게요. 창피할 것 같아요. 어쨌든 끝부분이 뾰족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보통의 면봉은 약간 지저분한 면봉 보여드려도 됩니까?
짠, 이런 면봉. 이게 보통의 쓰다만 면봉인데 둥글잖아요. 그래서 털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일어난 털이 이런 틈새에 잘 파고들어서 세척력이 좋아요. 그래서 먹선을 닦아버리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뾰족한 면봉은 꾹 눌려져 있는 데다 이 모양 자체가 날카롭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압력으로 닦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면봉을 프라모델용으로 구입하실 때는 이런 뾰족한 면봉을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면봉이 그냥 통상 면봉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한 7배 정도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면봉 이야기만 딱 하는 영상 같은 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선 지우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끝났고, 뭐 그냥 지금부터는 어차피 이거 다 해야 하니까 잡담 영상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비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초중신 그라비온. 그란나이츠의 쇼군 가신세요. 땡 뜨든 땡 뜨든 엠블렘 소레와 아쿠토 타타카우 유샤노 아카시 카이자 요비사마세 무네니 네무르 도시. 뭐 이런 노래 합체 전용 부금이 있는 로봇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곤조에서 만든, 역시 곤조는 멋진 애니메이션 제작사야. 곤조 애니메이션 좋은 거 많아요. 그렇게 많진 않지만 라스트 엑자일 갓갓 띵작입니다. 라스트 엑자일이 재밌고, 그 다음 풀메탈 패닉 1기가 재밌고, 그 다음 전투요정 유키카제, 그것도 소설하고 좀 다르게 애니메이션화 했는데 그게 또 괜찮아요. 잘 어레인지 했다고 생각해요. 애니메이션 통으로. 블루레이였나? DVD였나 발매하면서 특전으로 엔딩과 다른, 엔딩에서 추가되는 후속작 암시 같은 걸 하는 특전이 있어서 그 영상까지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느낌이 되거든요. 그게 좋았어요.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을 추천하고 싶지만 소설은 좀 블랙 유머 같은 감각이 있어서 SF 소설 읽는 분들은 재밌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게 초판이 끊어지고 나서 재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도서관 같은 데 있으려나? 도서관에 혹시라도 있으면 빌려서 보세요. 근데 없을 거예요. 라이트 노벨 놓는 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는 그걸 읽었습니다. 별의 계승자에서 이어지는 3권짜리 책인데, 그 후일담도 있다는 것 같은데 정발은 3권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그 3권짜리를 읽었는데, 그것도 1권은 아주 좋았는데 별의 계승자 재밌었고, 어디 가니메데의 상냥한 거인이었던가? 그런 제목의 책인데, 2번째 권도 뭐 너무 이상적인 내용을 그리고 있지만 재미는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같은 것도 괜찮았고. 근데 3번째 권은 좀 무리수가 장렬해서 그게 한 가지 미스테리를 가지고 작은 떡밥들을 1, 2, 3권에 걸쳐서 전부 해소하는 내용인데, 마지막 권에서 풀린 그 떡밥이 너무 무리수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좀 스케일이 큰 이야기를 스케일이 작게 풀어나갔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어서 3권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좋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주 좋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죠. 재밌게 보긴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도서관 같은 데도 있을 거니까요. 이 책은 별의 계승자라고 찾으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과학자들이 입으로 배틀하는 그런 내용의 1권이거든요. 2권부터 좀 달라지긴 하는데 1권 보고 그게 괜찮다는 생각이 드시면 2, 3권도 보실 수 있어요. 약간 달라지긴 해도. 독후감 방송이 되었네요. 그라비온 이야기 한다고 해놓고. 그라비온에 대해서 최근에 센티넬에서, 최근도 아니죠, 그거
원형사분이 만들기 시작한 지 한 1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분 네이버에서 블로그도 하고 계셔서 자주 보거든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업적을 달성하신 분이죠. 로봇 쪽 원형사로 일본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처음으로 어떤 단독으로 만드셨던 작품이 알드노아 제로에 나오는 슬레이프닐, 그리고 아레이온 같은 거. 아레이온이 좋았는데 슬레이프닐도 좋았고, 약간 아쉬운 점은 그 날개 부분 전개되는 거, 그게 완전 변형이 안 됐는데, 그건 뭐 제작사에서 그렇게 어떤 지시를 한 대로 만드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죠. 어쨌든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레이온 보면 그 제품 만들면서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그대로 상품화되었는데, 그 허리 부분에 이런 사다리꼴 몰드, 거기에 3D 프린터로 인쇄할 때 생기는 그 몰드가 그냥 그대로 찍혀있는 채로 그 원형을 가지고 금형을 만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생길 수가 없는데, 금속 금형에서 어떻게 이런 줄무늬가 생기겠어요. 그거에 좀 아쉬웠는데, 그건 그 이야기를 해서 모르겠습니까. 어쨌든 그분 조형이 굉장히 좋아서, 울트라맨 같은 건 저는 그렇게 취향이 아니니까, 물론 이런 소리를 하면서도 울트라맨 7.2 같은 경우에는 SH 피규어 칩판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건 디자인이 좋으니까요. 아무튼 그분께서 만드신 그라비온이 조만간 출시를 한다고 예약도 받아서 39,000 얼마 엔 정도 받고 있는데, 단쿠가 생각하면 뭐 그 정도 가격 한다고 예상은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애매합니다. 센티넬 쪽 제품은 마징카이저도 있기는 한데 용도를 잘 모르겠어요. 이걸로 원작에 대한 어떤 소유욕이라고 해야 하나? 그걸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센티넬 제품이 멋있긴 한데 레진킷하고 좀 다를 바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잘 만들어진 완성품 레진킷 같은 느낌이에요. 원작을 떠올리기 힘든 조형이니까. 그게 센티넬의 강점이자 약점인데, 뭐 소수한테만 파니까 레진킷하고 똑같죠. 그런 면에서는 소수의 어떤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확실한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좀 더 디자인 면에서 원작에 근접해 줬어도 나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감수도 다 하면서 하니까 그게 준공인인 거잖아요. 이런 어레인지도 원작자는 용인한다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건 원작과 다르다고 따질 수도 없는 문제가 되고, 어쨌든 뭐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그게 가지고 싶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죠. 조금 어떤가 싶긴 합니다. 특히 저는 프로포션이 좀 무너지더라도 완전 변형, 특히 원작의 시퀀스를 살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소수파인 모양이에요. 나오는 제품들 보면 반다이 초합분 같은 경우도 거의 프로포션용 파츠를 붙이니까, 프로포션용 파츠 없이 좀 무너지더라도 최대한 근접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비판하는 것 같은 내용이 되었지만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 관점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 제작하는 관점에 대해서. 제 욕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랑카이저가 너무 멋있긴 하던데, 그라비온보다 그랑카이저가, 전 원래 그랑카이저를 좋아했거든요. 그라비온보다. 그라비온이 아니죠. 정확한 이름은 갓그라비온이죠. 그라비온이라는 로봇은 등장하지 않잖아요. 갓그라비온부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랑카이저가 그 조형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 합체 때문에 좀 프로포션을 망가졌다고, 그런 최대한 근접하게 만들려고 하셨다고 블로그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최대한 근접한 게 아니라 그것 자체로 멋있어요. 그것 자체로 제 안에서는 그랑카이저로서는 그거보다 잘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합체 때문에 어깨가 큰 그런 부분이나 앞쪽 스커트가 큰 부분, 그런 것까지 멋있게 생각돼서 그랑카이저만 따로 팔면 좋은데, 갓그라비오는 그랑카이저의 어깨가, 얘로 해볼게요. 그랑카이저의 어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 어깨 장갑의 팔이
팔이 이렇게 끼워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깨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면 어깨를 이렇게 들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들 수가. 왜냐면 어깨 축에 이게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어깨 장갑과 이 어깨가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런 관계도 있고, 그리고 그랑카이저의 손을 수납해야 하는데 그 여유가 안 나와서 하프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랑카이저의 팔을 작게 만들고 어깨를 엄청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좀 해결하기도 했는데, 하프아이는 그거죠.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다는 아이디어를 그냥 보여주는 그런 제품인 거고,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한 건 이번 센티넬 메타모포스가 처음인데 그 이상의 답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예 그 기존의 그랑카이저 어깨 관절을 몸 안으로 수납해버리고 그라비온용 어깨를 빼서 그 어깨 G 드릴러를 연결하는 좀 강경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멋있게 완성된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깨 쪽 가동 문제도 많이 좋아졌고, 근데 저는 완전 변형 원작충이기 때문에 심각한 존재죠. 모형 메이커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계속 원작 거리면서 딴지 걸고 안 돼도 되게 만들려고 막 욕심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좀 프로포션이고 보고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랑카이저 팔에 그랑카이저 팔 이 바깥쪽 장갑 노란색 있잖아요. 거기에 G드릴러가 끼워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고 결정하고 이런 차이는 만들어졌을까? 저는 좀 거의 거기에 근접하거든요. 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뿔 있잖아요. 그걸 좀 얇게 해서 그럼 파손되는구나. 아, 그건 참겠습니다. 그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개되게 해주는 게 최고지만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그랑카이저 턱 있잖아요. 턱 늘어나는 거. 축 하나 넣어서 빼서 늘어나게 하면 좋은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턱 자체가 좀 커져야 되고, 그랑카이저 때는 이렇게 완만한 턱이 갓그라비온이 되면 이렇게 이빨처럼 삐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좀 사기이기 때문에, ED의 사기이기 때문에 그걸 재현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그거 재현 안 해도 좋으니까 처음부터 그 이빨 튀어나와도 되니까 그냥 한번 해봤으면 아니지 뭐 그건 회사 사업이니까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멋대로 결정해버리는 거죠. 그쪽에서는 사운을 걸고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고민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라비온은 좋은 제품이지만 메타모포스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도 그것 자체로 만족하더라도 그라비온이 한 개 또 나오면 다른 데서 또 갖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징카이저를 사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마징카이저 센티넬판 더 보탤 것도 없이 완벽하게 멋있고, 메탈 빌드도 마찬가지예요. 메탈 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가지고 있어도 애니메이션에서 활약했던 그 강력하게 생긴, 샤프하지 않고 투박한 어떤 장작해놓은 것 같이 생긴 그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또 가지고 싶어지거든요. MG가 좀 오래돼서 참고 있는데 MG 2.0 나오면 볼 것도 없이 구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레인지를 하면. 굉장히 컴플레인에 가까운 악성 유저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양쪽 다 즐기면 그만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것대로 괜찮고 저것도 저것대로 괜찮은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라비온 구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스트라이크 건담보다 그라비온 쪽이 전 급하게 느껴져요. 오늘도 멍멍이가 짖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은 저와 뭔가 의사소통, 뭐 일방통행이긴 했지만 뭔가 정신적인 이런 교감이 있었으니까 봐주신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다음에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